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4-2025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한 경기 남겨두고 있죠. 바로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토트넘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상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9경기에 대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각 팀들의 탐색전이 이 한 경기로 끝났다고 할 순 없겠지만요. 그래도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에 따라서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이 3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31살 독일 출신 감독이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상대는 홈에서만큼은 강한 에버튼이었지만 손쉽게 3골을 넣으면서 압도해버렸습니다. 브라이튼 감독인 파비안 휘르첼러는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린 감독입니다. 선수로서도 커리어도 대단한 건 없는데 미드필더 출신의 기량보다는 머리가 좋은 감독인가 봅니다. 브라이튼 구단의 도전도 정말 대단하네요. 요코하마 셀틱 우승시킨 엔지 감독을 토트넘을 맡게 한 도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번 9경기에서는 무득점 경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득점도 3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기록으로 보면 18명이 골이 나오면서 멀티골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멀티 도움을 올린 선수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 2개를 기록한 선수는 살라, 사카, 웰백, 위사, 하베르츠입니다. 위사란 선수는 브렌트포드 선수인데 어제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을 때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지금은 물 건너간 걸로 보이지만 토트넘 팬들이 간절히 원했던 에제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 오른쪽 프리킥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크로스가 아닌 직접 슈팅을 때리면서 골키퍼가 막지 못하고 원더골이 나왔는데 슈팅 순간 갑자기 주심이 파울을 불어버리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크로스가 날아올 걸 예상하고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의 파울이 있었다는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울 선언으로 골이 취소가 되었고 곧바로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골이었다면 과연 1대2로 패배했을까요? 아무튼 에제의 소식은 여기까지. BBC가 올 시즌 득점왕을 예상하면서 홀란, 파머, 이삭, 살라, 손흥민, 사카 그리고 몇몇 더 언급을 했었는데 우선 이 중에 홀란, 살라, 사카는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시작이 좋습니다. 맨시티가 첼시를 상대로도 2대0으로 승리를 한 상황이 되었는데 강팀들의 전력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우승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민망할 듯합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제압한들 그게 맨시티, 아스날 전력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 경기 한 경기 승리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내다 보면 그 위치에 있는 거겠죠. 이 말은 손흥민이 했던 말입니다. 꼭 토트넘이 잘해서 우승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경기 때문에 강팀들이 서로 얽히면서 승점을 깎아먹다 보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거니까요. 엔지 감독은 우선 자신감이 차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도 솔랑케의 합류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죠. 한 기자는 메디슨의 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엔지 감독도 지난 시즌 메디슨의 폼은 초반만 좋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부상 복귀 후에도 폼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올 시즌은 다시 폼이 올라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폼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메디슨이 본래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 지난 시즌 8월, 9월, 10월 때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메디슨은 우선 슈팅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한 골인데 그 골도 그냥 골대까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골대 앞에서 날아온 것을 맞추면서 그냥 넣었던 골입니다. 메디슨은 프리킥 전담 키커일 정도로 킥에 대한 신뢰를 받는 선수인데 골에 근접한 슈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프리시즌을 통해서 연계 플레이까지는 폼이 괜찮아 보이긴 했죠. 이미 손흥민만 잘한다고 해서 토트넘 성적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토트넘이 승리한다는 건 이미 공식이죠. 메디슨이 맡은 포지션 자체가 공격을 이끌라는 포지션인 만큼 완벽한 폼으로 손흥민의 골들을 도울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손흥민이 윙어일 때 더 팀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EA 스포츠 기획 엔지 감독 인터뷰를 할 때는 손흥민이 3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굳이 꼽자면
스트라이커가 더 맞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발언이 굉장히 신경 쓰였거든요. 손흥민은 스스로도 스트라이커보다 윙어가 맞고 더 자신 있다고 하고, 팬들이 보기에도 역습 전술이 아닌 이상 윙어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 엔지 감독 눈에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는 손흥민은 확실한 윙어이고 팀에 문제가 생길 때 스트라이커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드디어 야심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보통 내 두 번째 시즌에 난 우승을 차지한다. 그게 내 생각이다. 첫 해는 원칙을 세우고 기반을 만드는 시기다. 바라건대 두 번째 해는 우승하는 시즌일 것이다. 네. 물론 실제로 특히 프리미어리그와 우리가 출전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쉽다. 항상 내가 바라보는 방식인데 두 번째 해, 첫 해 성적이 어땠는지에 따라 밀어붙일 수 있는 순위까지 해내야 한다 라면서 두 번째 시즌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 숙청과 폭풍 영입을 해버리고 있는 거군요. 지난 시즌엔 그런 질문에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4년 안에 하겠다고 했고 콘테 감독은 4위 진출하고도 2년은 더 이적 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4위 싸움이라고 하지만 팬들이 바라는 우승이란 단어를 감독도 캡틴도 선수들도 함께 외치니까 기가 좀 사네요. 네. 토트넘 파이팅. 네. 토트넘은 개막 직전에 어린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영입된 선수들이 어리다고 해서 토트넘을 셀링클럽 하는데 그건 좀 아닌 듯 합니다. 이번에 맨시티 개막전에서 선발 출전한 윙어도 20살 선수이고 맨시티가 영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잘하던데요. 네. 첼시는 후반에 추격하기 위해서 스트라이커 잭슨을 불러들이고 조커로 투입된 선수가 18살 선수였습니다. 셀링의 목적보다 리빌딩의 목적이 훨씬 큰 영입입니다. 리빌딩은 최소 3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후에 포텐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대형 선수로 성장한 선수가 사카 아니겠습니까? 아스날이 사카를 팔기 위해서 주전을 빨리 시킨 게 아니라 팀의 우승을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카를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못 박은 거죠. 엔지 감독은 그런 면에서 선수들의 마인드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토트넘도 변하고 있다라는 거. 네. 프리미어리그 부상 이슈에 대해서도 좀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라이스가 경기 막판에 다리를 붙잡고 쓰러졌고 교체가 되었는데 네. 아르테타 감독은 단순 경련이라고 했습니다. 라이스는 웨스트햄 시절부터 국가대표까지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이번에 유로대회 결승전까지 치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진짜 과부하일 수 있거든요. 거기다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뛰고 라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활약했습니다.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좀 쉬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한 5경기 정도만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맨시티의 필포든이 출전하지 못할 때 대체할 선수 사비뉴도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들어누웠고 전반전 겨우 버틴 후에 후반전에 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 필포든 대체자로도 손색 없는 활약으로 도쿠와 서로 양쪽에서 드리블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도 있었는데 노팅엄의 미드필더 다니엘루가 경기 중에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팅엄의 핵심 선수인데 말이죠. 이게 남일이 진짜 아니라니까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토트넘에게도 특히 손흥민에게도 정말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오피셜로 올리버 스킵이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개막전 상대가 레스터 시티다 보니까 개막전 치른 이후에 합류시키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개막전에 뛸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스킵은 토트넘 유스 출신이고 무리뉴, 손흥민까지 토트넘을 이끌 선수라면서 극찬했던 선수인데 2% 아쉬움들과 장기 부상 때 더 발전하지 못하면서 엔지 감독 눈에는 만족스러운 선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프리시즌 때 바르셀로나전 멀티골을 넣었을 정도로 감독의 주문에 정말 성실히 임하고 스킵의 장점 자체가 스마트한 머리였던 만큼 빅매치에서 좋은 활약을 한 적도 있는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선수 한 명 잘 데리고 있어서 300억을 현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킵의 이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베리발, 아치그레이를 영입하고도 미드필더 영입이 더 있을 거라고 했다 보니까 그럼 어떤 미드필더는 분명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게 스킵이었던 거죠. 자, 그럼 레스터 시티는 윙크스와 스킵이 중원을 책임지게 되는 건가요? 최근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7번 선수라는 걸 어필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에 케인과 함께 이름을 올린 선수인데 거기다 시간이 흐를수록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네. 이제 내일 새벽이면 토트넘 완전체 베일이 쫙 벗겨집니다. 네. 대승으로 B클럽들 위협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뭐 한편으로는 그냥 뭔지 모르게 좀 불안함도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들아, 내일은 없다는 심정으로 좀 뛰어보자. 그리고 치명적 실수하는 놈 있으면 진짜 쫓아간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